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명탐정 코난, 그리고 셜록 이런 거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탐정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안세훈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10년차 변호사고요. 현재 법무법인 정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안변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죠.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죠. 네네. 신용정보법에는 원래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탐정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법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그게 이제는 삭제됐군요.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심부름 대행이나 흥신소 이런 업무를 보던 그런 사무소가 이제 다들 탐정사무소 같은 이름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주로 사람을 찾는 일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종된 아동을 찾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가출한 가족을 찾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찾는 일이 가장 먼저 주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밖에도 민사재판에서 쓸 증거 수집, 네. 특히나 뭐 가사 이런 이혼 소송에서 쓸 증거 수집 이런 거에도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흥신소에서 하던 업무랑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네, 이게 명칭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쓸 수 있게 된 거고 예. 사실상 이 탐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법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은 이 탐정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랑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탐정이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거는 딱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네. 거네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사실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다 보면 예. 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아. 아니면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데 걸릴 수가 있고 또 뭐 잠적한 채무자나 아니면은 뭐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행위라든지 예. 또는 가출한 배우자나 뭐 성인 자녀 네. 미성년자인 가출한 자녀를 찾는 거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성인인데 본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가출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네. 자녀를 난 찾고 싶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휴대폰을 추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 갑자기 궁금한데 네. 정말 이런 흥신소 업무, 이제는 탐정 업무로 바뀌게 될 그런 업무들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잘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아서 사실 뭐 뭐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쓰는 거겠죠. 네. 경찰에 의뢰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죠. 방법이 네. 없으니까. 뭐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위반이 아니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소송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될 그렇군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취득한 것들이 다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 네. 그런데 뭐 형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증거로 쓰이기 어렵겠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개념이 형사소송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증거로 쓰이게 되고 만약에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증거들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막아야 하니까 적절히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현재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바뀐 것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해소되셨다면 저희 쾌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